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입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과의 연결 관계가 굉장히 깊을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이더리움이 고래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7K 달러 이상 유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제 날짜 밤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어제 이더리움 상승력을 조금씩 높이는가 싶더니 오늘 날짜 또 한번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참 많은 시장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뭐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메이저 코인들이 이러한 변동성을 가져오고 있는 이유가 이 이더리움이든 이더리움 클래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모멘텀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락하고 변동성이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모멘텀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제 지표라든지 경기 상황이라든지 금리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압박하다 보니까 매수세는 들어오더라도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떻습니까?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하방 압박을 같이 받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더리움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이더리움 ETF. 야, 이더리움 ETF만 나오면 이더리움 날아갈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뭐냐 이게 안 날아간다. 계속 행보 라인만 가져오고 있지 않냐? 오히려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비트코인 ETF도 마찬가지였습니다. ETF가 출시가 되고 바로 급등해서 1억 원 돌파했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나서 그레이스케일에서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나오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오히려 떨어졌다가 그 이후에 반등 구간을 가져오면서 상승력을 높였다라는 거. 이더리움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오늘 날짜로 나왔던 뉴스인데 490만 달러가 순유입이 되었다.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레이스케일은 14일 만에 순유출로 멈췄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순유출이 멈췄다. 매도가 이제는 멈췄고 다시 매수세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제부터가 이더리움 ETF의 본격적인 상승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왜 오늘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까? 자, 이더리움 클래식 먼저 한번 보시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강력한 수혜를 그대로 가져간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머지 업데이트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이더리움 ETF도 그에 대한 수혜를 그대로 갖고 가는 게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던 것처럼 여기 이때 뭡니까?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고 상장되니까 이더리움이 아니라 이더리움 클래식이 50% 넘는 상승력을 보였다. 근데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상승력을 시작했던 그 시점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졌다면 어떤 걸 말합니까? 지금 이 시점은 새로운 상승력을 가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확실한 바닥 구간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이러한 바닥 구간에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네, 확실한 바닥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이더리움 클래식 바닥이니까 비중을 100% 싣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의 변동성이라든지 비트코인의 인출 물량이라든지 경기 침체의 우려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중을 확실히 나누어서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만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 오늘 날짜 뭐 2%가량 빠져지고 있는데 어떠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뭐 말씀을 드렸지만 원조 이더리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원조 이더리움 클래식은 말씀드렸던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 소식에 50%의 급등력을 만들었던 게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더리움 ETF가 나왔고 이제 다음 타겟은 이더리움 클래식의 ETF도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ETF가 뭡니까? ETF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거 펀드라고 말씀드렸죠. 펀드는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경기 침체 우려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고래들의 자금이 유동성 자금이 유입되는 게 코인 시장입니다. 당연히 흔들림이 이러한 우려들 때문에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암호화폐 이 부분에서 펀드의 지난주 순위가 순유입으로 전환되었다.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순유입된 양이 1억 5,540만 달러가 됩니다. 자, 지난주에 이더리움이 엄청나게 빵빵 올라갔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확실하게 바닥을 재차 확인하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올라가는 것도 다시 끄집어 내린다. 고래들의 매집하는 부분과 똑같다.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전에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 어떠한 현상이 있었습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에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노림수 보니까 월가에서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를 출시할 것이다. 자, 선순위가 뭡니까? 매집입니다. 매집을 먼저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출시가 된다. 마찬가지로 매집을 먼저 한다는 건 그에 대한 수익권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집이 매수와 똑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근데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한다는 거. 지금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의 움직임과 똑같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EDXM의 상장될 확률 또한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EDXM은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입니다. SEC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죠. 지금 상장되어 있는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원래 비트코인 캐시가 있었거든요. 근데 비캐는 상폐됐습니다. 부 이유가 중국에서 채굴량이 많다라는 이유만으로 상폐됐거든요. 그만큼 SEC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월가에서 이번에 이더리움 ETF를 준비하면서 이더리움 그룹 관련 코인들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력에 대해서도 SEC는 먼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 EDXM에 상장될 확률도 높은 게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그에 맞게 오늘 날짜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거든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오늘 있고요. 내일 날짜로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금리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은 이 물가지수에 따라서 틀려질 수밖에 없고 물가의 움직임에 따라 금리의 방향 또한 정책적 움직임이 바꿔질 거니까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서 경기 상황도 같이 한번 고려해 보시면서 우리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이게 왜 중요할 수밖에 없냐?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죠.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투자했던 집을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래들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고래들은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주식과 코인 시장에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서 경기 상황이 안 좋다, 금리가 높다, 그렇다면 다시 매도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금리와 경기 상황 모든 부분이 연결되는 전체 금융 시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주식 시장도 그렇고 현재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바닥 박스권 라인을 확인하고 있는 코인들은 다시 한번 우리는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중에 이더리움 그룹 관련 코인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덜했으니까 이더리움 ETF의 상장 소식과 함께 그에 대한 수익 구간 또한 상승력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이 바닥 구간에서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 시점을 잡을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긍정적인 결과 만들 수 있다는 걸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이더리움 클래식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이 바닥 구간에서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로 갖고 하는지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심이 있거나 나는 여전히 지난번 5만 5천 원까지 올라갔을 때 매수했다가 지금 손실 중이다. 그렇다면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 잡아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확인하시면 더욱더 긍정적인 결과 무조건 만든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이더리움 클래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확실한 수익관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갖고 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으로 함께해서 안정적인 투자, 성공적인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